유래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해 10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됐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일부가 말 그대로 돌연 변이를 일으킨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변이는 총 10종류. 애초엔 발견된 나라 이름을 붙여 남아공 변이, 인도 변이처럼 불렀지만 낙인과 차별을 부를 수 있어 발견 순서에 따라 그리스 문자를 붙여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 4개 종이 주요 변이, 나머지 6종은 기존 코로나 감염 증상은 냄새를 잘 못 맡거나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는 일반 감기처럼 기침과 콧물, 두통이 주로 나타납니다. 증상이 대부분 심하지 않아 확진된 걸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한 증상이라도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델타 변이에 감염되면 초기에는 약하지만 심해지면 더 많이 아픕니다. 입원을 비롯한 중증으로 될 확률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2배 높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에서는 화이자 백신의 예방 효능이 델타 변이가 유행한 뒤 94%에서 64%로 뚝 떨어지기도 지금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델타 변이의 특징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 훨씬 세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100이라면 알파 변이 전파력은 170, 델타 변이는 272, 기존 코로나19보다 2.7배 감염이 잘 된다는 건데요.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센 델타 플러스 변이도 있습니다. 국내는 아직까지 없지만 11개 나라에서 확인됐는데요. 델타 변이가 앞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어느 나라든 이번 여름엔 델타 변이 유행을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죠.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약 2,500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그중 263명이 델타 변이입니다. 지난주 새로 확인된 델타 변이 확진자는 73명. 아직은 확진자 중 델타 변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 자랑하던 영국. 일상을 되찾았다며 환호했던 것도 잠시 코로나19 봉쇄를 4주 더 연장했고요. 독일도 델타 변이 감염자 수가 크게 늘면서 다시 국경 단속에 나섰습니다. 또 집단 면역 달성 얘기까지 나왔던 이스라엘. 마스크를 벗기로 한 지 열흘 만에 다시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건 백신을 맞은 사람도 델타 변이에 감염이 되느냐인데요. 감염될 수 있지만 확률은 크게 떨어집니다. 다만 2차 접종까지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영국 보건당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만 맞으면 델타 변이 감염 예방률이 30% 정도밖에 안 되지만 2차까지 맞으면 아스트라제네카는 60%, 화이자는 88%로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았다면 코로나19에 걸려도 중증으로 가지 않을 확률은 90% 이상.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접종 횟수에 더한 3차 접종도 검토. 백신마저 뚫는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는 다시 한번 백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지난 2일부터 3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10만 명이나 맞았습니다. 전체 인구의 2.5배만큼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인구의 3배가 넘는 백신을 사들여 3차 접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2억 회분을 더 사들였고 일본도 3차 접종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휘달아 올랐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5월 화이자 백신 18억 회분을 이전보다 25% 높은 가격으로 샀습니다. 미국도 2억 회분을 더 사면서 1회분당 약 4달러씩 더 줬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방법이 사실상 백신뿐이고 효과가 입증된 제약사가 정해져 있으니 비싸도 살... 특히 백신을 먼저 맞았던 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백신 효과가 약해졌을까 봐 걱정인데 실제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돌파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이곳에서 모두 11명이 감염됐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은 2차 접종까지 끝냈습니다.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서울 관악구와 경기 안산 요양시설도 비슷합니다. 확진된 사람의 절반 이상이 백신을 모두 맞았습니다. 이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지난 2월부터 제일 먼저 백신을 맞습니다.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돌파 감염이 늘어난 겁니다. 접종을 모두 끝내고 4개월 이상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약해진 게 아니냐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미 백신 접종이 마무리된 뒤에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들어온 환자와 종사자도 있습니다. 아직 백신을 못 맞은 사각지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돌파 감염으로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은 모두 최근 미국과 독일에서는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자입니다. 우세종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심상치 않습니다. 델타 변이 검출률은 한 주 만에 3배가 늘어 9.9%나 됩니다. 수도권만 보면 12%대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고 앞으로는 우세종으로 갈 위험성은 분명히 있다. 델타 플러스 변이는 델타 변이에 남아공발 베타 변이와 브라질발 감마 변이의 특징까지 더해진 신규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최대 3배나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명률도 더 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3일 전남 목포의 한 선별진료소를 찾은 동갑내기 대학생 A, B 씨. 기침과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진단검사를 받았다 확진됐습니다. 동선 추적 결과 이들이 들린 한 카페에 다른 확진자가 다녀갔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확진자와 이들이 머무른 시간대가 달라 역학조사에 혼선을 빚었습니다. 차를 마셨던 건 아니고 마스크도 쓰고 있었고 그 탑자에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도 굉장히 짧았고. 앞선 확진자가 차를 마신 뒤 카페를 나선 시간은 오후 5시 6분. 4분 뒤 카페에 들어선 A, B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를 기다리며 확진자가 사용했던 탁자에 앉아 20분가량 머물렀습니다. 확진자와 동시에 같은 공간에 있지도 마스크를 벗거나 차를 마신 것도 아니었지만 같은 탁자를 사용한 뒤 감염된 겁니다. 보통 증상이 시작된 날짜의 이틀 전 동선부터 조사하는데 이들의 경우 일주일 전까지 모두 확인해도 감염 경로로 추정할 수 있는 곳은 카페가